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의 멘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기관들의 목표 주가 줄 상향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조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이걸 먼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의 가격을 $8,000에서 $2,000 올려서 $10,000로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현재 풀셀프 드라이빙은 처음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향후는 구독 서비스, 월정액 서비스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한 내년 정도부터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바꾼다고 해서 이미 기존에 일시불로 지불한 사람들이 다시 뭐 월정액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구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옵션이 생기는 거죠. 일시불로 한 번에 지불하냐, 아니면은 월정액으로 구독을 하냐. 그리고 당연히 다른 서비스들도 다 그러겠지만, 오래 사용할 거면 일시불이 더 싸고,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을 거면 월 정액이 더 싼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문턱을 낮추는 거죠. 아직도 테슬라 유저 중에 절반은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맘 편하게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아마 다시는 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게 엄청난 마진율을 안겨주는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크게 증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향후 테슬라의 프리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소식 전달드렸고요.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메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기록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순서는 목표 주가가 더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베이스 케이스는 그대로 $500, 그리고 등급은 홀드를 유지를 했는데, 불 케이스를, 여기서 불 케이스란 거는 이제 잘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목표 주가는 $700였는데 이거를 $800로 상향했습니다. 이유로는 마진율 상승과 전기차의 수요 증가를 꼽았고요. 불 케이스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 쪽에서의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중국 쪽 사업이 잘 되면은 불 케이스고, 그게 그냥 그러면은 베이스 케이스 $5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뉴 스트리트 리서치는 원래도 높았죠. $578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바이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내년 85만 대에서 100만 대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JMP 시큐리티는 원래 목표 주가가 없었는데요. 새롭게 $516를 책정을 했고요. 등급은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습니다. 이유로는 자기들은 최대한 먼 곳을 보려고 하는데, 어제 3분기 실적으로 인해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마진과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전망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적용하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PER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16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 주가를 $515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등급도 바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전망을 그대로 솔리드하게 유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솔리드란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 투자자는 이렇게 기존에 내가 봤던 이 기업의 미래가 확고한지 아닌지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베어드는 목표 주가를 $450에서 $488로 올렸고, 등급을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자기들이 등급을 홀드로 책정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쿨하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경쟁 해자가 상당히 강하고, 기존 전통차 업체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테슬라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면서 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451에서 $486로 올렸고요. 등급은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로는 마진과 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또 보험이나 금융, 로보택시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수익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인지를 주의 깊게 볼 것이며,
만약 그게 가속화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455달러로 올렸고 등급은 홀드를 유지했습니다. 얘네가 왜 겨우 5달러밖에 안 올렸냐고 하면 골드만삭스는 이미 일주일 정도 전에 400달러에서 4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5달러 올린 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자기들의 기존 의견이 맞다는 거를 그냥 확인시켜주는 의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400달러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올릴 때 얘기했던 거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진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지금 자동차 시장 전체가 앞으로 크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도 상향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카나코드 제너티가 목표 주가를 377달러에서 419달러로 올렸고요. 등급은 홀드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생산량 증대와 제조 효율성 증가를 꼽았고요.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한 거물인 건 아는데 아직도 가격에 대한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홀드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BC 캐피털이 목표 주가를 290에서 339달러로 올렸고요. 현재 주가보다 한참 미치기 때문에 등급은 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유로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높은 자동차 사업부 마진율과 프리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 인도량 예측치를 68만 7천 대에서 76만 6천 대로, 그리고 2025년 예측치를 130만 대로 책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형이 내년에 이미 100만 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시점에 이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호프 아담 조나스가 있는 모건 스탠리 333달러 숫자부터 뭔가 좀 심오한데 그대로 유지했고요. 홀드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담 조나스가 얘기한 게 테슬라의 마진이 4분기에도 강력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좋은 회사란 것도 알고 앞으로 성장할 거란 것도 믿지만 자동차 회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 퇴출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이번 목표 주가 주유 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도 중립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 상승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예전에는 셀을 외치는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380달러 정도로 아직도 현 주가보다도 10% 정도 낮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문가들이 사라고 하는 사람보다 팔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런 주식을 사도 되나요?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모두가 바이를 외칠 때가 오면 과연 나에게까지 돈을 벌 기회가 올까요? 자, 이게 과거 5년간의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의 그래프입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와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늘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뒤쳐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그래프와 똑같은 모양을 그리겠지만 늘 한 발 뒤쳐져서 쫓아올 겁니다. 그러면 뒤늦게 사는 사람에게 돈을 벌 기회가 생길까요? 테슬라가 나중에 정말 강력한 기업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 목표 주가가 테슬라의 실주가를 역전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바이를 외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할 사람들은 모두 매수한 이유겠죠.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은 목표 주가가 실제 주가를 추월하기 전에 미리 사놨던 사람들이죠. 어제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테슬라의 뒤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당연히 먼저 앞에 나가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바이를 외칠 때면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뜻이죠.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테슬라의 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테슬라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들의 손자 손녀 또는 증손자 증손녀의 시대에는 위인전에 실릴 겁니다. 위인전에나 실릴 전설적인 천재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나중에 위인전에 실릴 위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돈 벌어다 주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고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생각보다 별로였다고요? 그래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일 안 했나요? 테슬라의 천재들이 일 안 했나요? 과연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 회사의 주가가 별로 안 올랐네? 이런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을까요? 아마 당장 오늘의 주가 따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피땀 흘려서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어제 몇 프로 올랐고 오늘 몇 프로 내렸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되물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이를 외칠 때가 오면 과연 나에게도 돈을 벌 기회가 생길까요?